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아들의 엄마이자 자영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는 일은 항상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큰 결심을 내려 제 사연을 전하려고 합니다. 살면서 사연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생의 고비를 겪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해 나아가는 분도 있겠지만 가난의 구렁텅이에 빠져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굳이 말하자면 전자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삶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한 세월이 2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겨우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큰 낭패를 당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화를 면했지만 그 일로부터 배운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절대 믿지 않는 것입니다. 26살 때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졌습니다. 남편은 다정한 사람으로 평범한 은행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고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좀처럼 만들어서서 걱정할 때는 저한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애 안 생기면 어때? 그럼 우리 둘이 평생 여행 다니고 재미나게 살면 되지. 다 하늘의 뜻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마. 당신 나이가 창창한데 급할 거 없잖아. 그래도 나는 당신 닮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빨리 낳아서 젊을 때 다 키워놓고 싶어. 1년만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암 들어서면 그때는 병원이라도 가보자. 병원은 무슨, 당신이나 나나 아무 문제 없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 조급해하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늘 느긋했습니다. 제가 조바심 내면 남편은 애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을 했고요. 그냥 둘이서 여유롭게 여행 다니고 싶다는 말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20살 때부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했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 둘이 모은 돈으로 결혼했지만 남편은 제가 힘들게 돈 벌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월급 받으면 그 돈을 고스란히 저에게 주었어요. 한 달 용돈을 저에게 받아서 썼고 담뱃값이랑 술값도 아껴가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저는 남편 월급으로 정말 알뜰살뜰하게 생활했고요. 미래를 위해 보험에 적금에 똘똘하게 가정경제를 꾸려나갔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돈을 불려가는 재미에 저한테 돈 쓰는 건 아까워서 1000원도 수십 번 생각하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결혼 2년 만에 기다리던 처자들을 얻었습니다. 마음고생하면서 기다린 아이 소식이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가뜩이나 시댁도 손이 귀한 데다 장손을 낳은 거라 우리 아들은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미화됐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남편은 아이를 안 낳아도 된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우리 아들을 엄청 예뻐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이 이름으로 적금도 들어놓고 아주 몰고 빨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보, 당신 애 없이 살아도 된다고 했던 사람 맞아. 애 안 낳았으면 당신이 이렇게 애 좋아하는 사람인 줄도 몰랐겠어. 사람은 본 뒤 닥쳐봐야 자기 마음을 아는 법인가 봐. 나도 나 닮은 새끼가 이렇게 예쁠 줄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을 일상에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남편은 그렇게 일하시다가 피로하셨을 테니까 그분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될 아기 젖병과 설거지를 하시느라 힘들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 일을 도맡아서 해주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동생도 아기를 돌보는 데 큰 도움을 주셨다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이 가족이라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셨군요. 사랑하는 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다니 당황스러울 겁니다. 제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상상만으로도 끔찍하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당신은 일을 처리하시느라 바쁘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슬픔을 감추지 않고 정리하는 데 시간을 내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엄마와 아버지는 당신과 아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었네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슬픔을 서로 나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면서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운을 내어 글을 작성하시면서 또한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당신을 지켜볼게요. 처음에는 어려웠겠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셨을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난 뒤 자식 때문에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겠죠. 하지만 김서방이 재산을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혼자서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많이 어렵겠지만 나중에는 딸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은 참아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머님께서는 제대로 효도를 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도 혼자서라도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엄마께서는 많이 도와주셨을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신 엄마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분은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남편과 살던 전셋집 보증금을 빼서 대출을 갚으시고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방 2칸 다세대 주택에서 싱글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셨죠. 시댁과 친척들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언제든 아이를 봐주실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하나뿐인 아들을 가족의 사랑 안에서 기르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제는 아들이 커서 여러분도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힘내시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계속 힘내시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글쓰기를 하면서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